2월 8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장 후 이제 펼쳐지는 경마죠.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 경주도 그렇고 부산 경주도 그렇고 뭐 풀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복잡한 전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최근의 경마가 명절 전 경마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뭐 절대적인 인기마도 없고요, 절대적인 부진마도 없습니다. 결국 최근의 경마는 그냥 자신의 소신대로 좀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경마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소신대로 마본을 도출해서 배팅을 해야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되는 말도 없고 안 되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거고요. 금주 서울 경마는 일단 뭐 최고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뭐 문세영 기수나 조재로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는데, 그 중간 라인에 있는 기수들, 뭐 송재철 기수라든가 유승환 기수, 이동화, 이용호 기수, 또 뭐 최근 좀 핫했던 이철경 기수, 조인권 기수, 이런 기수들이 다 기승정지입니다. 거기에 지난주가 1월달에 좀 컨디션 부진을 보였던 코지 기수가 이제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출전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수들이 좀 중간 라인이 없는 기수들입니다. 그런 편성으로들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세영 기수가 최근에 상당히 좀 졸전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문세영 기수다,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3세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 2번마 마스터 콰이곤, 3번마 텐코리아, 6번마 퀀텀 K, 이렇게 세 마필이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기존의 마필들이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전적이 다 뭐 한 번 정도 출전한 마필이고, 5번마 빈체르큐 정도가 지금 이전의 전적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 이 5번마 빈체로큐나 7번마 라이언하트, 이 두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요. 4번마 제축 로그인이 조금은 빠르게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할 가망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9번마 살바도르가 직전 경주처럼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싸움이고요. 여기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이 주행심사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초반보다는 막판 뒷심을 가진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냐의 승부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9번마 살바도르, 게이트는 좀 외곽으로 밀렸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의 탄력을 감안한다면 뭐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이 마필의 조교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 경주에서 출발이 조금 주춤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뒤로 밀렸는데 문세영 기수가 영리하게 안쪽 주로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안쪽 주로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들어왔고, 막판에 한 100여 미터 남겨놓고도 앞선의 마필과 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멋있게 날라 들어오면서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이 살바도르가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막판 뚝심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경주가 보시면 이 4번마 과천퀸이 완전 늦발을 한 경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을 갖다 댔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진 경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살바도르라는 마필이 과연 직전에 보여준 모습이 본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어부질이었는지가 이번 경주에서 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고, 마필의 조교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9번마 살바도르의 입상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고요.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빈체로 큐하고 7번마 라이언하트,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마필 다 솔직히 그렇게 뒷심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빈체로 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직전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조제로 기수로 기수를 바꿨죠. 이 점은 조금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7번마 라이언 하트는 직전에 3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7번 게이트로 좀 밀렸다. 그리고 안 게이트 쪽에 빈체로큐라는 발빠른 마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외곽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뒷심이 그렇게까지 있어 보이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이 만약에 버틴다면 오히려 저는 5번마 빈체로큐가 가망성이 좀 높고요. 4번마 제축 로그인은 저는 이 마필이 그렇게 강한 느낌은 없습니다. 강한 느낌은 없는데 이 마필은 되게 좀 꾸준할 마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주행심사에서 앞선을 갔습니다. 앞선을 가고 그냥 주행심사답게 뛴 마필입니다. 그리고 연습 주행에서는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번 해봤던 마필이고, 실전에서는 선입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걸음은 다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선에서 뛰는 이 5번마 빈체로큐,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일 9번마 살바도르, 이 사이에서 끈기를 보일 4번마 제축 로그인, 이 마필들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요. 신마들 중에서는 솔직히 다 뒷심들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과연 데뷔전에서 1300m 경주 거리 국산마 6군 경주에서 초반 스타트가 잘 안 됐을 경우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K 시리즈의 마필이죠. 퀀텀 K, 이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글쎄 저는 조금은 더 강하게 봤을지도 모르는 마필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마필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6번마 퀀텀 K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살바도르, 5번마 빈체로큐, 4번마 제축 로그인,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퀀텀 K,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야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마, 비인기마가 나누어지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능력 차이가 저는 그렇게 있지 않은 좀 혼전 구도의 경주로 보여지고요. 전개도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3번마 레이스 로즈나 4번마 어퍼핸드, 6번마 글로리 퀸,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 공략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아주 빠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순발력이 막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뒷심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이 3번마 레이스 로즈는 저는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데뷔전도 그렇고 2회전 경주도 그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마필이 변화가 왔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특급 파티가 직전 경주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 11번마 특급 파티는 좀 밀고 나와서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이제 앞선을 강탈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은 있고, 초반에 힘 한 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좀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죠.
왜냐면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뒷심이 검증이 안 된 이제 그런 마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앞선을 간다면 11번마 특급 파티 정도가 외곽의 불리함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선에서 버티기를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저는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이 5번마 삼정레이디와 7번마 라운더 벨먼트, 이 두 마필입니다. 자, 삼정레이디는 최근에 두 경주를 보면 다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끈끈하게 좀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인데, 뭔가 막판 한 발이 조금 아쉬운 느낌을 주는 마필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이제 1경주에도 출전하는 마필이죠. 살바도르가 주했던 마필인데, 앞선에서 이 삼정레이디가 상당히 좀 불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선행마의 가장 끝자리에 붙어서 이제 거리적인 손해를 좀 많이 봤던 그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버텨내는 그림을 그렸지만 취입하는 마필들이 너무 셌죠. 그러면서 이제 4차까지 밀리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에는 편성상 앞선의 마필 보내놓고 바로 그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선주로 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삼정레이디로 보고 있고, 자, 7번마 라운더 벨몬트는 단거리에 그 막판 탄력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1400m에 출전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입니다. 왜? 이 마필은 앞보다는 뒤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뒷심은 있는 마필이지만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뒷심 발휘가 좀 어려운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마필은 1200이나 1300선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는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7번마 라운더 벨몬트가 분명히 추입 타이밍을 저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인기마들 선에서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1번마 특급 파티가 앞선을 정리를 하고 5번마 삼정레이디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고 7번마 라운더 벨몬트가 추입 타이밍을 잡는, 이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인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지산 브랜드입니다. 자,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조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기습 선행도 좀 가능한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이 마필이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닙니다. 430kg대, 420kg, 43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뭐 혼전 상황이나 몸싸움이 벌어질 경우에는 조금 불리한 요소를 갖고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선행을 나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발빠른 순발력 좋은 마필이 출전한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10번만 지산 브랜드가 푸르칸 기수가 마음만 먹고 나간다면 저는 기습 선행도 갈 수 있다. 어차피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밑줘야 본전입니다. 일단 치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의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면 지산 브랜드는 견제 없는 선행을 갔을 경우 힘한 배에 성공하면서 막판까지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라운더 벨몬트, 5번마 삼정레이디, 11번마 특급 파티,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지산 브랜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6등급에 1700m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부진마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뭐 1700의 안게이트 선행이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PNS파가 그나마 조금 그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m에 감량 이점을 안았죠. 그러니까 조금은 빠르게 치고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1700의 9번 게이트다 그러면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은 선행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어차피 다 능력이 그만하다라고 봤을 때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이는 마필 그리고 경주 전개가 좀 유리해 보일 마필들 위주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3번마 롯봉기 드래곤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마필들 중에서 향후 발전 기대치 어느 정도 만약에 발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롯봉기 드래곤입니다. 자, 직전 경주 1700m 2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도 스타트가 잘 되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근데 원체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었기 때문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했던 마필이죠. 역시 이번 경주도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고 그렇다면 김영군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붙인다면 선입권 따라갈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막판 뒷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번마 롯봉기 드래곤의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게이트에 이점 안고 있는 이 1번마 영원포텐이나 2번마 썬더럭키도 여차하면 이번 경주엔 선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근데 1700m라는 경주 거리 그리고 발빠른 선행마가 없다, 안 게이트에 있다. 그러면 뭐 있습니까? 김태희 기수나 김효정 기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행을 가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 1번마 영원포텐은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6번마 폭스트롯이 아직은 3세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체적으로 뭔가 좀 밋밋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차라리 조교 모습에서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은 이 10번마 베스트 킹덤입니다. 이게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조교가 약하진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은데 마필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계속 하위권에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이 편성에서는 타이밍을 잡았을 때 탄력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느린 경주의 흐름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10번마 베스트 킹덤이 가장 제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부진마 경주 국산마 육군의 1700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롯봉기 드래곤, 1번마 영원포텐, 2번마 썬더럭키,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베스트 킹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캔버스 앤고, 6번마 글로벌 서브, 7번마 레몬케이 이 세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여기에 형군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9번마 연희 히어로, 10번마 가나파워, 11번마 남산미남 이 세 마필이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행을 갈 수 있는 형군의 마필들과 지금 상승세의 그 승군전의 마필들의 한판 승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안게이트에 있는 라이트 어블로나 2번마 로열 플러스 이런 마필들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다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글쎄요,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는 해 보이는데 게이트가 불리하다라는 게 문제죠. 자, 여기에 이 9번마 연희 히어로는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게이트의 분리로 인해서 스타트를 못 받아서인지는 뭐 기수만이 알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앞선을 가야지만 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혼전 구도 또는 경합 상황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10번 마 가나 파워는 이제 뭐 보여줄 거라면 다 한번 보여준 마필인데 단독 선행을 간다면 어쩔지 모르는 마필이죠. 근데 최근의 모습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고, 문제는 이 11번 마 남산 미남입니다. 지금까지 뭐 3번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냐를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를 못했고, 2회전 경주에서 11번 외곽 게이트의 단점을 안고 선행을 가서 막판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이때 오렌지 타임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군전 인기 1위였는데 졸전을 펼쳤죠. 근데 이때는 보시면 체중 변화가 엄청 심했습니다. 22kg가 쪄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간 지금 휴양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17주 만에 지금 7주를 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마필은 체중입니다. 체중 변화를 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글쎄요, 조교 모습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있지만 이 마필은 저는 발전 기대치는 좀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정정희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스타트를 끊어낸다면 저는 앞선의 마필을 압박하며 갈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역시 7번 마 레몬케이입니다. 발전 기대치로 봐서는 이 역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썬더 모카신의 자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아주 상위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의 마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전천후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이 7번 마 레몬케이가 앞선을 나가는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을 어느 선에서 압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좀 빠르게 압박을 가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3번 마 캔버스 앤 고의 전개가 좀 좋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앞선의 마필을 어느 정도 놔주고 간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저는 남산 미남의 전개가 조금은 좀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6번 마 글로벌 서브가 좀 아쉽게 3착으로 승군을 했습니다. 원래 이 3착으로 승군한 마필들이 승군전에서 선전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CC1 기수가 기승하고 3kg의 감량이 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마필도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뭔가 조금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면서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CC1 기수라면 감량의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가기보다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다시 말하면 레몬케이와 좀 보조를 맞추면서 간다면 레몬케이가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 마 글로벌 서브 정도로 보고 있고, 3번 마 캔버스 앤고는 상승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7번을 나왔습니다. 7번을 나와서 이제 국산마 5군에 왔다. 8전째 국산마 5군에 왔다 그러면 능력이 아주 특출나다 이런 마필은 솔직히 아니죠. 근데 최근의 걸음을 보시면 마필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 속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앞선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적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뒷심은 좀 검증이 돼 있는 마필. 그렇다고 한다면 승군전이긴 하지만 앞선이 되게 치열하게 경합 상황이 일어날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 3번 마 캔버스 앵고가 안쪽 주로에서 탁 달라붙어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막판 걸음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요 승군전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 마 레몬케이, 3번 마 캔버스 앤고, 11번 마 남산미남, 그리고 복병마로 6번 마 글로벌 서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7번 마 레몬케이 자기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11번 마 남산미남은 당일 현장에서 체중 체크 필수로 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이 편성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깊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정하는 그런 경주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배당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마필이죠. 편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필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일단 그 중심에는 이 7번마 강나루가 있습니다. 자,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은 단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500kg대의 거구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 그리고 3착 2번을 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좀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이고, 초반과 막판이 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1400m 경주에서는 앞뒤 밸런스가 맞는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강나루고요. 자력으로 형구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지금 스터닝 플래터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필과 기수가 많이 싸우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힘 소진을 많이 해버리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다루기는 조금 힘든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00m를 주로 뛰었고 직전에 1400을 뛰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1700보다는 차라리 1400이 더 어울리는 마필, 거기에 장추입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추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이 정도의 마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9번마 벌교 DY가 이게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어쨌든 속을 썩였던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상대는 강해졌죠. 그리고 국산마 육군 시절에도 뭐 이기고 올라온 마필들이 편성이 강하냐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연속 입상을 했다라는 이 자신감, 그리고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 결국 이 세 마필의 경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거의 이 세 마필이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세 마필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세 마필이 특징이 뭐냐, 7번마 강나루는 조금 앞선을 붙이기는 하는 마필이지만 앞선을 가는 마필은 아니고요. 벌교 DY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 스터닝 플래터는 선위권 후미권에서 자리 잡고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주도하는 앞선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주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정성바이스나 6번마 거센여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이 3번마 정성바이스가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량의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부지리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정성바이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됐을 때 3번마 정성바이스가 뛰어나가고 6번마 거센여제 정도가 이렇게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뒤로 7번마 강나루라든가 9번마 벌교 DY 등이 좀 빠르게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위권이 상당히 좀 두터워지는 상황이 될 텐데, 만약에 이 3번마 정성바이스가 초반에 좀 거리를 벌리지를 못한다면 쉽게 무너질 가망이 높죠.
근데 초반에 어느 정도 힘을 써서 거리를 벌려놓고 간다면 선입권의 마필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경합 상황이 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성 입상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가는 3번마 정성 바이스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정구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강나루, 11번마 스터닝 플래터, 9번마 벌교 디와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정성 바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상당히 좀 혼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 가능 마필이 좀 다수 출전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확 띄는 뭐 능력마가 있다 뭐 그런 편성은 아닌데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경주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 아주 빠른 그런 뭐 능력마들이 나온 경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경주의 흐름이 빠르게 좀 전개될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뒤에서 막판 바닥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 기회를 잡기는 저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1번마 학산마초, 좀 기복마죠. 경주의 흐름이 좀 느렸을 때는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 자, 2번마 마루장군은 이 8번마 어메이징 스타와 저는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12월 7일 경주에서 이제 1, 2위를 나눠 갖고 마루장군이 우승을 하면서 승군전에 나왔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뜨거운 맛을 봤죠. 국산마사군에. 기본적으로 이 마루장군은 좀 기복마입니다. 이 어메이징 스타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인데 이제 승군전에 나온 마필입니다. 상대는 강해졌고 이 어메이징 스타가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이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그렇게 저는 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는 상당히 좋지만 어메이징 스타의 가능성을 조금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루장군도 좀 약하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메이징 스타를 상당히 좀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마루장군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마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예상 마번에서 제외를 할 마필이고요. 3번마 알사이머는 이제 6세가 된 마필입니다. 연투 능력은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마 파이널고는 그냥저냥 자기 기록을 내고 있는 마필. 이제 승군전에 나왔고 4kg의 감량 이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이 이점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상승세의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좋게 보여지지만 이번 경주 그러니까 승군전을 대비한 조교가 저는 조금은 약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골드시대 부담 중량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솔직히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필의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다만 이 김태훈 기수가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이 5번마 골드 시대가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나기는 했는데 초반에 힘 한 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입권에서 따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힘 한 배를 해야지만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힘 한 배에 실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망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김태훈 기수가 선행을 가서 전체적으로 페이스를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입상의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만 미스 윈스타는 최근에 그럭저럭 자기 성적은 내고 있지만 뭔가 결정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7번마 왈츠의 여왕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9번마 나올 대왕은 글쎄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게 국산마 4군에서 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10번마 골든 잭팟은 직전 4면승에 도전을 했지만
국산마 4군의 높은 벽을 절감을 하고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근데 어쨌든 국산마 4군에서 3착을 했다라는 얘기는 국산마 4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11번마 라운 주얼스톤은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승을 하긴 했는데 국산마 6군 데뷔전 우승, 2회전 경주 역시 우승. 근데 상대가 강했냐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의 가능성을 좀 보는 게 정우주 기수와는 좀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정우주 기수와는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마필이기도 하거니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필이 저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닌데 국산마 4군까지는 분명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코 이 외곽 번호가 불리한 그런 마필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3연승에 도전한다는 상승세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 7번마 왈츠의 여왕. 제가 이 12월 29일 경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이 거의 1년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믿기는 어렵다. 근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고 상대는 많이 강해졌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이런 마필들이 거리가 늘어나거나 또는 강편성에서도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는 마필인데 솔직히 저는 이 편성표를 딱 봤을 때 이 7번마 왈츠의 여왕을 조금 강하게 보려고 했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어쨌든 승군전이지 않습니까? 승군전 경주를 대비한 조교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을 뒤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왜? 기본 능력은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 어떻게 보면 1400m라는 경주 거리에는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 전개 습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쉽게 뒤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마 왈츠의 여왕을 이게 제 예상 만번에 넣을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마필도 보기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전 경주입니다. 입상 후보마들이 다수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솔직히 알 수 없는 그런 경주고 어느 마필을 쉽게 믿을 수도 없고 어느 마필을 쉽게 뺄 수도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골든 잭팟, 11번마 라운 주얼스톤, 5번마 골드시대,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왈츠의 여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올 8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죠. 이 분할 경주를 이렇게 보시면요. 참 분할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잘 섞어놨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 경주는 뭐 어느 마필이 입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혼전 구도로 저는 보여지는데 마필의 능력이 좋아서 혼전 구도가 아니고 마필의 능력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글쎄요 웬만한 편성에 갔을 때 인기마가 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5번마 한우리 정도가 아직은 좀 보여줄 걸음이 남았고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기대치는 좀 있죠.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이군에서 싸운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호남 4군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제가 보는 네 마필을 먼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 1번마 라운드 찰리, 4번마 골든 드래곤, 5번마 하누리 이 세 마필의
중심은 2번마 슈팅 리버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번 라운더 찰리나 4번 골든 드래곤, 5번마 하누리가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1600m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마 슈팅 리버스는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1600m 경주 거리에는 크게 어울리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근데 게이트가 좋죠. 그리고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슈팅 리버스와 함께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이 8번마 땡큐 대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8세가 됐고 외곽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 1번마 라운드 찰리는 계속해서 바닥권인데 이게 다 점핑 출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레이팅이 50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경주, 그러니까 자기 군, 4군에 나오게 되면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달아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감량의 이점을 안기 위해서 국산마 3군에 도전을 했는데 뭐 결과는 계속 바닥권이죠. 근데 싸운 상대는 여기에 이 편성과는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이상규 기술을 기재용함으로써 이제 어쨌든 58을 달아야 되는데 감량을 받은 겁니다. 직전 이 점핑 출전 때문에 이 50이라는 부담 중량이라서 많이 50이라는 부담 중량에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마필은 레이팅에 비해서는 감량의 이점을 받았다. 감량 기술을 태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편성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다 보니까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상규 기수가 초반에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골든 드래곤은 마필보다는 기술을 믿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5번마 하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가 좋은 마필 이렇게 보여지고, 2번마 슈팅 리버스는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이 문제죠.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극복을 못하면서 항상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벌써 이제 6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리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슈팅 리버스, 1번마 라운더 찰리, 5번마 하누리,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골든 드래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단방 경주입니다. 아니면 배팅하지 말던가. 6번마 구체강, 그리고 10번마 히어로삭스, 직전 경주 같이 출전해서 1, 2위를 나눠 가졌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는 구체강이 인기 1위였는데 히어로삭스가 이겼죠. 근데 글쎄요, 지난 경주의 결과를 놓고 보면 뭐 구체강보다는 히어로삭스가 더 강한 마필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안정감 면에서는 구체강이 훨씬 더 나아 보이고 기본 능력도 저는 구체강이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10번마 히어로삭스 같은 경우에는 1600m에서 최외곽 게이트라는 단점,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점,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6번마 구체강과 10번마 히어로삭스, 이 두 마필의 단방인데 뭐 우리나라 경마에서 단방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다면 뭘까라고 찾아봤을 때 1번마 파이널 축제와 9번마 티나케입니다. 자, 1번마 파이널 축제는 뭐 그저 그런 마필입니다. 1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5세가 된 마필, 이제 슬슬 지는 해가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1번마 파이널 축제를 보는 이유는 이 1600m 경주인데 생각보다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이널 축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거기에 게이트 2점까지 안 왔죠. 그러면 김동수 기수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선행을 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따라붙는 마필이 6번마 구체강, 9번마 티나케이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강에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몰고 갈 가망도 높다. 그랬을 때 어부지리로 1번마 파이널 축제가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9번마 티나케이는 조개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속 3착을 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막판 탄력은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가 좀 이상하게 외곽 번호에 가면 그렇게까지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안게이트 쪽, 뭐 5번 게이트 안쪽으로만 들어와도 마이야 기수가 상당히 복병말을 갖고 승부를 잘하는데 외곽 게이트에 나가 있을 때는 조금 인기마더라도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도 역시 그렇기는 한데 6번마 구체강 바로 옆에 붙여서만 뛸 수 있다면 그 페이스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티나케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저는 기본적으로는 6번마 구체강과 10번마 히어로 삭스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경마의 이변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1번마 파이널 축제나 9번마 티나케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번 편성에서 이 네 마필을 다 엮어버리면 배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주는 내가 믿고 베팅할 수 있는 조합 한두 개에서 끝날 수 있다면 베팅하시는 거고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은데 배당은 없고 막 이래서 이쪽 저쪽을 분산해서 베팅을 하시게 되면 적중을 하고도 환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실전 벨터죠. 저도 실전 벨터고요. 그러니까 적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수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환수가 되는 배당이 보이고 내가 압축을 할 수 있다면 베팅을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베팅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구체강, 10번마 히어로삭스, 1번마 파이널 축제,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티나케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이클립스 더킹과 10번마 브라이트 카이 최근 상승세 좋은 이 두 마필이 앞선을 가고 4군에 적응을 한 7번마 엘도라도 놀부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으로 뒤집기를 노린다. 거의 이 선에서 끝날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인기만 경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싱거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상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런 경주가 제일 예상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기는 딱 요런 마필들만 보이는데 뻔한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예상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본전이고 안 들어오면 욕먹는 예상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보이는 걸음으로는 지금 이 마필뿐이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이 두 마필이 승군전이라는 얘기죠. 아마 이 두 마필의 압도적 인기 그리고 엘도라도 노블까지 이 세 마필이 3파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인기도에서 결국은 이 세 마필의 싸움으로 다들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이런 거죠. 이제 구경주까지 왔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앞선에서 배당의 흐름이 어떠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터지는 분위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경주가 인기마가 빠지기 딱 좋습니다. 왜? 1700의 인기마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도 할 말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편성이라면 저배당 공략을 안 할 거라면 저는 베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 기본적으로는 이 7번마 엘도라도 놀부, 10번마 브라이트 카이, 11번마 이클립스 더 킹, 그 중에서도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 11번마 이클립스 더 킹이
선행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하게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오늘 이제 8경주에 출전을 했었던 구체강, 이 마필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구체강이라는 마필이 이제 9경주기 때문에 8경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최근의 모습은 두 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전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마필을 얘기를 하느냐, 이 구체강이랑 조교를 하는데 대등한 걸음을 보인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2번마 스페셜 타임. 솔직히 지금 액면으로는요 볼 게 없죠. 볼 게 없는데 1700입니다. 2번 게이트, 그리고 이번 경주에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이 선행마입니다. 그러면 김태희 기수가 이 스페셜 타임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면 초반에 만약에 강하게 치고 나가서 자리를 잡고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이번 경주가 그냥 저배당이 아니고 배당이 나오는 그런 편성이다 라고 한다면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2번마 스페셜 타임입니다. 물론 3번마 금왕명장도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마필이고 6번마 아크로마린도 조금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솔직히 이런 마필도 이 인기마와 붙여서는 배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터진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이번 경주는 그냥 가볍게 배당을 노리고 배팅할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7번마 엘도라도 놀부를 가장 강하게 봅니다. 이 마필에 대한 발전 기대치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도라도 놀부를 중심으로 가는데, 저는 오히려 승부전에 나서는 마필보다 배당이 나온다면 2번마 스페셜 타임 쪽에 배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2번마 스페셜 타임을 강하게 보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스페셜 타임, 7번마 엘도라도 놀부, 11번마 이클립스 더 킹,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브라이트 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반부로 갈수록 제 예상이 조금은 위험한 예상으로 좀 가고는 있는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처음에 편성보를 딱 받았을 때는 이 10번마 장비대운, 그리고 최근 상승세 좋은 이 3번마 스마트캣, 이 두 마필이 가장 좀 좋아 보인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기만 경주겠죠. 자, 10번마 장비대운은 이제 계속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개를 하면서 착순권 입상을 계속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 외곽에 있다, 경주거리 늘어났다,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티즈 원더풀의 자마입니다. 이 티즈 원더풀의 자마들이 대부분은 거리 적성이 좀 깁니다. 거기에 티즈 원더풀 자마들이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장비대우는 순발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은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높아진 부담 중량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기는 한데, 거의 5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부담 중량은 당연히 극복을 해야 더 상위군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가 좀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그거 하나는 있는데, 어쨌든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여버리면 이 부담 중량에 대한 위험도 어느 정도는 해칭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이 3번마 스마트캣은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이제 부담 중량이 역시 올라갔기 때문에 불합 요소는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근성, 그리고 막판 탄력, 그리고 박태종 기수와의 호흡까지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강하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3주 만에 출전했다, 출주 주기가 조금은 짧아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기는 하고요. 조교도 좀 약해졌는데 이 스마트캣이라는 마필은 원래 조교를 좀 강하게 시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교도 약해졌고, 뭐 이번 편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경주 흐름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장비 대운이 경주를 끌고 갈 것이고, 거기에 클럽 D가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바로 붙여버리고,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는 7번마 베스트 토로도 앞선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경합 속에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경주의 흐름은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저는 이 10번마 장비대운이라는 마필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빠르다라고 보는 경주죠. 그랬을 때 과연 스마트캣이 타이밍을 전 잡을 수 있느냐, 이 점이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3번마 스마트캣을 조금은 약하게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마필이 입상을 하면 제 예상은 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부담 중량에서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1번마 스마트 클레어가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의 2점, 그리고 직전 경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필을 강하게 본다면 외곽에 있는 실버 스냅 파워풀도 좀 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스냅 파워풀은 어쨌든 6세의 마필이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1번마 스마트 클레어는 뭐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많은 인기를 가져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는 인기도가 과할 수 있다.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스마트 클레어도 역시 저는 좀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 전개가 가능한 10번마 장비 대운을 중심으로 이마필과 따라붙을 수 있는 7번마 베스트토로 9번마 클럽 D, 이 두 마필이 막판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은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습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비트러너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6번마 비트러너가 딱 3착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트러너를 제가 계속 추천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추천을 안 했죠. 왜냐하면 굿리센을 세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삼복승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경주인데, 이 비트러너는 기본적으로 마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마필인데 근성은 정말 좋은 마필입니다. 최근에 조금 침체기를 겪기는 했지만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막판 자기만의 걸음으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비트러너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인데, 최근에 이역 기수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비트러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장비대운, 9번마 클럽 D, 6번마 비트러너,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베스트 토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위군의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다들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막판 뒷심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편성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막 몰리겠죠. 몰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마필이 근성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진짜 아쉬운 마필이 하나 있죠. 이 1번마 동진체강. 7세가 된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마판 탄력까지도 갖고 있던 마필이고 상당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마필인데 병치레가 엄청 많았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지금 7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이 16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죠. 직전 경주가 거의 1년 만에 출전을 했던 경주. 이제는 이 동진차강을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만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뭐 입상을 하면 좀 이변이기는 하겠지만 만만해 보이는 편성은 아닙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영웅부활입니다. 이 마필은 어쨌든 뭐 1등급까지는 저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가 1등급 경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핑 경주였죠. 점핑 경주에 출전을 해서 역시 뭐 1등급의 높은 벽을 좀 실감을 했습니다. 실감을 했는데 차근차근 성장을 해 나가면서 저는 1등급에서도 좀 모습을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경주가 저는 2등급 고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도 갖고 있고 근성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호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마필은 입상에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이 8번마 거센 반격이죠. 이 마필도 역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2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가품에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번마 거센 반격과 이 5번마 영웅 부활이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앞에 어느 마필을 세우느냐는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스타트 능력으로 봐서는 이 6번마 밀리언 파티도 절대 뒤지지는 않는 마필인데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역시 11번마 장산스포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2등급의 승급을 해서는 뒷심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 그리고 막판 탄력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장산스포라는 마필은 제가 늘 말하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팅하는 마필 이렇게 보는 마필이 11번마 장산스포입니다. 근데 이제 상위군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편성을 좀 봐야죠. 편성을 보고 추천을 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는데 이번 경주도 솔직히 1200 단거리의 외곽에 안게이트 발빠른 마필들이 엄청 많다. 그러면 당연히 좀 전개 자체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조교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산스포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마필 4번마 블랙 초콜릿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잊혀질 매니피의 뭐 마지막 세대다. 매니피 자마의 마지막 세대다 정도로까지 봐야 되는데, 기본 능력은 있지만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좀 많이 남긴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명치레가 좀 많았던 마필이고, 그러니까 출주 주기도 상당히 좀 불규칙하긴 한데 이번까지는 한 번 더 믿어볼 생각입니다. 이 마필 기본적인 막판 탄력 갖고 있는 마필이고 빅투아르 기수와는 좀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코너 돌아 4코너 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붙일 수 있으면 막판 탄력은 지금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지금 2등급에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들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영웅부활, 8번마 거센반격, 4번마 블랙초콜릿,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장산스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좋아했었던 이 11번마 장산스포, 이 마필이 좀 1등급까지 한번 가보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마필입니다.